오늘은 야간 배뇨를 멈추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 원인을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야간 배뇨 빈도가 높은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나 문제점은 95%의 경우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효과가 없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이 주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립선을 위해 약물이나 자연치료제를 복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밤에 소변을 보는 빈도를 실제로 바꾸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요로 감염이거나 신장결석이거나 다른 무엇인가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훨씬 더 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 소변 빈도가 증가하는 가장 흔한 문제는 혈중 인슐린 수치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가 있는데 이는 몸의 수용체가 인슐린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몸은 췌장에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하라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매우 높은 비율이 밤에 일어나 소변을 자주 보는 문제를 겪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다면 반분이 가는 곳에는 물도 따라갑니다. 혈당 수치가 높을 때 몸은 독소로 간주되는 당을 신장을 통해 배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이를 당뇨증이라고 하며 기본적으로 소변을 매우 자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 수치가 정상이어도 과민성 방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개에게 인슐린을 주사한 실험에서 밤에 소변을 더 자주 보는 것과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습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의 초기 증상입니다. 이는 당뇨병의 전조 증상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신장이 물질을 더 자주 필터링하도록 합니다. 이는 신장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은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합니다. 이는 밤의 혈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은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켜 배뇨 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인슐린 저항성은 방광 바닥과 골반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마그네슘 결핍을 유발하며 이는 모든 평활근의 조절을 잃게 하여 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테스토스테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춥니다. 테스토스테론 대체 요법을 받는 일부 환자는 방광 기능과 밤에 과도한 배뇨 증상이 개선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 특히 밤에 방광 기능과 배뇨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테스토스테론 대체 요법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간에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아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야간 간식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이것은 배뇨 문제의 가장 해로운 단일 요인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요. 간식을 말할 때 저는 칩이나 쿠키 같은 간식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간식을 먹더라도 인슐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 후 모든 간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그 시간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마세요.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먹는 행위 자체도 인슐린 수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 간식들은 잠자기 전에 복부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수면을 방해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렇습니다. 몇 시간마다 일어나 소변을 보느라 잠을 못 자면 그 수면 부족이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혈당 수치를 크게 불안정하게 만들어 밤이나 식사 사이에 간식을 더 먹고 싶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거나 지루하거나 단순히 습관 때문에 간식을 먹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간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블루베리, 딸기, 샐러리 또는 그레이프프루트 같은 조금 더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간식을 전혀 먹지 않고 간식을 먹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는 간식 식품을 더 이상 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TV를 보며 광고를 보고 있을 때
부엌에 있는 칩봉지가 당신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만 먹자는 느낌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2개, 3개, 4개로 늘어나고 결국 한 봉지 전체를 먹게 될 수 있어요. 저염식이를 할 때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체액에 미치는 영향 때문인데 나트륨은 체액을 유지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식단에 일정량의 소금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소금을 갈망해서 간식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 동안 식사에 소금을 더 추가하면 소금 갈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소금이 충분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소금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며 이는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금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해염, 건강한 해염을 추천합니다. 저는 히말라야 해염을 선호하지만 다른 종류의 해염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밤에 간식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하루 종일 저탄수화물 식단을 권장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30g 이하로 유지하세요. 왜냐하면 이는 인슐린 저항성에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건강한 버전의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먼저 3끼를 먹고 간식을 먹지 않는 것, 특히 밤에 간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차 2끼로 줄여가는 것입니다.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과 저녁을 드세요. 식사 사이에는 간식을 먹지 마세요. 칼로리를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배가 부를 때까지 드세요. 간식 먹는 습관을 반드시 깨야 합니다. 말씀드리는 대로 이 방법은 효과적입니다.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을 거예요. 에너지가 더 많아질 거예요. 수면이 개선되면 식욕이 줄어들 거예요. 수면 시간을 30분만 더 늘려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심장 건강, 혈당 수치, 스트레스 수준, 에너지, 인지 기능, 문제 해결 능력에 모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 문제와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면 주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를 섭취할 때는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세요. 2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